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양일중학교 2학년 과학과목 내신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중학교 이번 과학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총 별 5개 중에 2개 정도로 중하급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학, 물리 단원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범위는 5단원 동물의 에너지, 6단원 물질의 특성,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이 있습니다. 이제 3개가 전부 다 출제가 되었냐는 아니고요.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는 중간고사 때 보지 않은 뒤쪽 배설과 이제 기관계 상호작용 파트 정도만 조금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범위가 조금 넓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서도 그렇지만 문제 유형은 대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수월하게 이제 수월하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래프 해석이나 이제 자료 해석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었습니다. 총 24문항으로 객관식 23문항, 서술형이 1문항만 출제가 되었어요. 서술형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던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3문제, 6단원 화학, 물질의 특성에서 10문제, 8단원 열과 우리 상황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중요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논술형은 한 문제로 열의 이동에 따라서 이제 냉난방기 설치를 방안에 어디 해야 되냐, 냉방기랑 난방기를 각각 위아래 어디 설치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열의 이동 방향 등 이제 핵심 원리를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이제 득점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단원, 6단원, 7단원 별로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상위권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5단원에서도 기관계의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계들의 상호작용을 세포호흡액과 연결지어서 기반에 이해하고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각각 순환계나 아니면 배설계나 아니면 호흡계나 소화계가 어떻게 세포호흡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문항이었고요. 문제 9번은 온도변화 그래프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질량이 같은 두 액체에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래프를 저희가 보고 해석을 해서 이제 각 두 물질의 비열을 비교하고 비열의 정량적 계산까지 해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량과 비열, 질량과 온도변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문항입니다. 문제 15번을 보시면요. 순물질의 가열곡선 문항이 나왔네요. 액체 물질의 가열곡선을 바탕으로 이제 각 물질의 질량 그리고 종류가 뭔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끓는 점에 대한 핵심 원리를 묻는 보기 선택형 문항이었습니다. 문제 17번은 밀도탑 문제가 나왔어요. 밀도탑이 어떤 큰 탑이 아니라 유리컵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고 밀도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보고 여기가 밀도가 큰 물질인지 작은 물질인지 이제 생각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를 비교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대표 밀도 문항이었고요. 문제 22번을 보시면 재결정 실험 방법 문항이 나왔습니다. 두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 자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액을 냉각시켰을 때 어떤 물질이 석출이 되는지 어떤 물질이 재결정되고 그래서 결국 석출된 물질의 질량은 얼마인지 그 석출량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재결정 실험 방법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양일중학교 2학년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